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올해 64살 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한 제 마음을 하소연한 곳이 없어 사연으로나마 보내봅니다. 남편은 한없이 저만 바라봐주는 착한 3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일하다 눈이 맞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평소에 그렇게 담배 좀 끊으라 했더니 소용이 없었어요. 멍하니 있을 때면 더 잘해줄 걸,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게 냅둘 걸, 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하게 냅둘 걸. 뭐가 그리 바빠 더 잘해주지 못했는지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 때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정신을 차린 건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아들, 딸들이 저에게 한 한마디였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아빠 좋은 곳 못 간단 말이야. 내가 울 때가 아니구나. 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막상 오랜 시간 일을 안 하다 구하려니 식장 종업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사장님을 만나 오랫동안 한 곳에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좋은 지원이 없었음에도 모난 거 없이 잘 커준 아들, 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고 딸은 결혼해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허전한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건 참 서글펐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웃던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지냈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숨이 덜 막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둑한 거실에서 텔레비전 불빛만이 저를 비춰주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이렇게 홀로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로 다니던 반찬 가게 시장에서 오래 알던 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지? 아는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 생각 있어? 편하게 말이야. 고민 끝에 소개를 받아 커피집에서 그분은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66살 김모 씨였습니다. 젊을 땐 시내버스를 몰았고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몇 년 전에 잃고 홀로 지낸다는 말에 저와 똑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수한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낯설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처럼 자상하고 따뜻해 보였고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집에 불을 켜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좋을 텐데요. 첫 만남에서 나눈 이 대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시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근처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외로웠던 제 일상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함께 있으면 15년간 쌓인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냥 혼자 지내세요. 괜히 힘든 일 겪지 마시고요. 맞아요. 지금 나이에 결혼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저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사람이다. 너희처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 한참을 고민하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반대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엄마 꼭 행복하셔야 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였던 긴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처음에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같이 밥 먹고 길거리를 손잡고 걸어다니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석 달쯤 되자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지듯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투의 변화였습니다. 당신 집은 내 명의로 바꿔야지. 그래야 부부가 된 거 아니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산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좀 우리 애들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그러자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모은 돈인데 왜 애들한테 허락을 받아? 당신은 여태껏 자식만 챙겼다면서 이제는 내 아내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낯선 욕망만이 보였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던 동반자가 아니라 제 위에 군림하려는 지배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혼자 살았으니 남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군. 그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5년을 혼자 견뎌온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제 연금 카드를 당연한 듯 가져갔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따뜻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 연금은 내가 관리할 테니 내놔. 남편이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에요. 내가 남편인데 그걸 못 믿나?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그를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동반자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연금 카드를 빼앗긴 후 저는 생활비를 달라고 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5년간 혼자 꿋꿋하게 살아온 제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돈을 구걸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밥상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연금을 관리한다고 그래? 그의 모욕적인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저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혼자 지낼 때 그 고요한 외로움이 그리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자유로웠고 존중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그는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었다며 빨래가 늦었다며 사소한 것들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 혼자 살 때 이렇게 대충 살았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간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혼자가 더 나았잖아요.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린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랐는데 이렇게 힘드실 줄 몰랐습니다. 아들도 자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욕심을 부린 것 같다. 제가 사과하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아들은 당장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아이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있는 아이들에게 늙은 어머니의 문제까지 떠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방에는 늘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혼자가 더 나았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15년간 혼자 지내며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술을 마시고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더는 못 버팁니다. 뭐라고?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웃기고 있네. 그는 비웃듯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 살았을 때는 외롭기만 했지. 지금은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듯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을 혼자 버텨온 저에게는 다시 혼자 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여자가 혼자 살면 뭘 하겠다고 그래?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은 외롭지만 그것만이 제가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연금 카드부터 당장 돌려주세요. 그건 제 거예요. 돌려주긴 뭘 돌려줘?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부부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는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졌지만 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매 순간이 자유를 향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잘 결심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숨막힌 상태로 남편과 대치하다 결국 3개월간의 조정 끝에 이혼을 하고 저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국 이혼을 하고 지금은 홀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잘못된 인연에 기대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수는 있어도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보다는 낫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모욕과 무시는 견딜 수 없더군요. 제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